횡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에 들어갑니다. 평창 가평초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 부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가을운동회를 함께 개최했습니다. 영주시가 보이스피싱과 각종 과장 허위 광고에 피해받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오산시가 수기로 작성하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했습니다. 쉽고 간편해진 데다 투명해졌습니다. 부천시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한창입니다. 부천시는 참가자와 방문객들을 위해 홍보관과 체험부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주민들이 무대에 오르는 진정한 주민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의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새 단장을 마치고 공개돼 화제인데요. 파리시는 2년여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에펠탑을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새 단장된 에펠탑의 첫 번째 층에는 유리바닥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허공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에펠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편의성을 높이고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새 단장된 파리 에펠탑을 보러 가시는 것 어떨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적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친환경 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6기 군정 출범 3달째를 맞는 횡성군이 전 부서를 아우르는 촘촘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활기찬 횡성경제 조성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개최된 민선 6기 공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서별 로드맵을 마련한 횡성군은 소소한 것부터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력으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이라는 큰 그림, 큰 틀, 군정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횡성군은 우선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각종 인허가시 관내 업체 및 물품 구입을 권고하고 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내 생산 물품 및 업체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으며 상어수도공사 등 건설, 건축 현장에서도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지역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단체 및 학교체육 보조금 지급 규정에 있어서도 지역업체 우선 활용 조항을 명시하고 용배수로 정비사업, 행락철 쓰레기 수거 인력 확대 등 횡성군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작은 것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건 이런 횡성군의 노력에 화답하듯 횡성군민들 또한 각종 행사 또는 모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정과 하나된 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은 향후 지역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릴레이 선포식을 갖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함에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도 6기 군정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활성화의 지역 경제단체, 조그만 단체이긴 하지만 융합교류회에서도 우리 회원 업체들을 함께 뜻을 모아서 가장 실천하기 좋은 쉬운 방법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또 물품 구입을 지역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작은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 횡성군.
사활을 건 횡성군의 도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구장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일 것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횡성군이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에게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청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따라 관내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과 한우리 생산물품인 장갑류, 산업안전용품, 휴지 등의 구매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시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군민들의 이용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운동회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평창에서는 조금 특별한 운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평창 가평초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 부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가을 운동회를 같이 즐겼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30일 평창군 가평초등학교에서는 2014 가평가족 한마당 큰 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 부곡초등학교 학생 35명을 초대해 진행했는데요. 가평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 2013년 1월 15일에 도시와 농촌의 그 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협약을 하고 이제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저희들은 인천을 가서 또 유적지라든가 갯벌 체험을 했고 또 지난해 7월 여름 방학 때는 인천에서 1박 2일 저희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감자 캐기라든가 또 옥수수 따기 또 물놀이 시내 물놀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즐겁게 또 1박 2일 지내다가 갔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같이 한번 운동회를 하는 뜻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4 가평가족 한마당 큰 잔치에는 일반적인 운동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종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군 백군으로 팀을 나눠 약혼 캐기 대결을 하고 옥수수 따기 등의 체험을 이어갔는데요. 산과 들을 접하기 힘든 도시의 아이들에게 농촌 생활을 맛보게 하려는 가평초등학교의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직접 와서 해보니까 우리 학교 본교 부곡 있는 아이들도 정말로 가평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걸 굉장히 뜻깊게 느끼고 정말로 다른 친구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더 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한 팀이 된 가평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챙기고 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함께 수학의 기쁨을 느끼고 구르고 달리는 여러 가지 경기를 하면서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약혼 캐기하고 그리고 옥수수를 따니까 너무 재밌고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 좋아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다시 만나니까 더 이렇게 더 친근하고 이렇게 더 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가평초등학교에는 현재 총 13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지역 주민들과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실시된 가평가족 한마당에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풍성한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늘 조용했던 가평초등학교 운동장이 도시에서 온 친구들 덕분에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습니다.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두 학교 아이들의 바람대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생기길 바랍니다. 소중한 추억을 함께하며 아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도 친한 친구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가을을 만끽하고 또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인데요. 포항시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응원하고 노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기 위해 공감과 소통의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2일 포항향토청년회와 함께 스마트한 할아버지, 열정적인 할머니, 365일이 어르신들의 날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실버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요요 공연예술단의 신나는 댄스로 멋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노인복지에 기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패와 모범 경로당 지정서 수여식이 있었으며 올해 100세가 되는 어르신께 드리는 청려장 전수식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나라와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세족식이 진행돼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노인 사기 예방을 위한 코미디 공연과 인기 가수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으며 건강 의료기 체험, 치과 의료 서비스, 치매 검사, 노인 일자리 홍보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보여준 뒤 물건을 강매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상조 서비스 약속 불이행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영주시가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떴다방 상술과 보이스피싱, 상조 서비스 피해에 대비해 오는 10월 16일까지 읍면동 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이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은 400여 개소의 경로당과 65세 이상 어르신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영주 YMCA 어르신 전담 소비자 교육 강사인 실버 서포터즈가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대처 요령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피해 구제 방법 교육으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어르신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산시가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리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기로 등록해 입소 순번에 의혹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의혹들이 없어질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입소를 신청하는 대기자 명단을 수기로 관리해왔었는데요. 입소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대기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입소 대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든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입소를 희망하는 신청자들은 직장이나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에 온라인 입소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이사랑 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에 입소 대기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현행대로 어린이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과 연계돼 입소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고 동점 순위일 경우 신청 우선순위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학기 어린이집 입소 신청도 기존 추첨제에서 입소 대기 관리 시스템 등록으로 변경됐습니다. 전국 기능인들의 열전인 제49회 전국기능 경기대회가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부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5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부천시는 대회 기간 동안 홍보관과 체험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며칠 앞두고 현장 점검이 한창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365 안전센터 등 시 관계자와 소방서,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각 경기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의 산업기술 역량과 문화적 인프라를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난 4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우리 시에서 최초로 유치한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선수단은 물론 관람객까지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기술 인재들의 총집합 전국 기능 경기대회 6일부터 13일까지 시를 중심으로 수원시, 안양시 등 도내 5개 지역 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요. 개회식은 10월 6일 저녁 7시 부천체육관에서, 폐회식은 10월 13일 오전 10시 부천 시민회관에서 마련되며 영상문화단지의 열린 경기장이 부천 공고에 주 경기장이 설치됩니다. 올해는 자동차 정비 등 48개 직종에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정교하고 숙련된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시에서는 미장, 피부 미용, 금형 등 20개 직종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직종별 1, 2위는 지난해 1, 2위와 평가전을 거쳐 내년 브라질 대회에 출전하며 1에서 3위 입상자에게는 국내 기업 취업 특전이 제공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열린 대회로 마련됩니다. 영상문화단지 열린 경기장의 경우 관람석을 개방해 선수들의 기술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장 주변에 전통 숙련기술 전시 체험 부스와 기업 홍보관이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단순한 체험 이벤트에서 벗어나 강좌와 상담을 통해 기능의 가치와 실용성을 배우고 기술인들과의 소통의 자리도 마련돼 재미는 물론 취업 방향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회 기간 중 취업 박람회 등의 행사는 물론 김치 담그기, 민속놀이 체험 등 부대 행사도 진행해 기술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즐거운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 기능인들의 대축제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우리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지금 부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서 이색적인 축제가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 현장에는 인기 가수들과 유명인들이 많이 출연하는데요. 이 축제에는 출연자부터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까지 모두 마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 풍선이 나부끼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가을 하늘을 수놓습니다. 9월 26일 오늘은 덕풍이동 가을축제, 맑고 정다운 어울림 한마당이 열리는 날. 맑고 정다운 어울림 한마당은 하남시 덕풍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축제로 인근에 사는 주민이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제 일부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내외빈 인사와 축사가 이어졌고 덕풍이동에 하나밖에 없는 덕풍초등학교 귀염둥이들의 의젓한 신앙송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축제 2부. 이 무대의 주인공 역시 주민들입니다. 신나는 댄스로빅부터 가을과 어울리는 한국무용까지 화음으로 마음을 여는 합창이 이어질 때는 축제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됩니다. 맑고 정다운 어울림 한마당은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4회째 접어드는데 우리 주민 덕풍이동 모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즐겁게 놀고 얼굴을 맞대며 지내면서 우리가 덕풍이동 주민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 이웃이라는 걸 확인해서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꾸몄습니다.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많은 주민들이 자리를 채워 모처럼 마련된 마을 축제를 즐겼으며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등 주민 체험 부스도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새로워진 것 같고요. 너무 재밌고 신나고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은 저희 애도 나와요. 재밌고요. 그동안 수고한 게 오늘 하루에 아마 다 됐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네, 재밌었어요. 한편 축제는 올해 4회째로 지역 주민의 화합과 즐거움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하남뉴스 이강우입니다. 급속한 도시 발전과 산업화로 물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오염과 수저항 고갈 등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려지는 하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이 포항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최초 시설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홍보관도 이번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하수처리 시설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물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포항에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물이 새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하수처리소 제2용시설 함께 만나보실까요? 영일만의 파도를 현상화한 하수처리소 제2용시설은 공업용수 공급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포항 시민들이 매일 버리는 하수 23만 톤을 정화시켜 포항철강공단에 공급합니다. 여기 크게 적혀 있어요. 경축 포항시 하수처리소 제2용시설 준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저희가 포항에 아무래도 공업용수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확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 이제 그 포항시에서는 고질적으로 이제 물 부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 대안으로서 하수를 재이용하는 이런 사업이 이제 대안으로 마련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7월 31일자로 준공을 하고 8월 28일 최종 준공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수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 부유물질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분리막과 처리수 중에 녹아있는 이온 성분을 제거하는 역상투막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시설은 무기염류나 염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서 철강산업 공업용수 제공을 위한 최적의 처리 공법입니다. 이런 말씀 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저팔기가 가지고 다니는 바주카포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뭔가요? 이게 핵심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 역삼투막을 이용한 역삼투 RO 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는 일은 먼저 물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이 전 단계에서 걸러주고요. 최종 나오는 거는 아주 순수한 물만 나오게끔 하는 공법의 일종입니다. 한마디로 필터 역할을 해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가정용에 있는 필터 정수기의 확대된 모습이라고 큰 정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소 제2용시설에서 나온 공업용수는 기존의 가격보다 17% 싸게 공급되고 있는데요. 포항철강공단 입주업체의 제품 원가 경쟁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된 포항 하수처리소 제2용시설이 우리나라 하수 제2용 사업의 모범 사례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신기한 게 뭐가 많아요. 스크린도 있고 이렇게 터치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그 하수 제2용 시설에서는 일반인들도 와서 쉽게 물의 중요성과 하수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홍보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물 부족 국가 그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물 아껴 써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어떤 물 부족 국가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또 물의 순환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이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전반적인 하수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소 제2용 시설 덕분에 안동 임하댐의 물을 끌어다 쓰는 불편함이 덜어졌는데요. 버려지는 물도 다시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하수처리소 제2용 시설. 앞으로 포항의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항시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포항시 산업 발전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의 물산업 자체도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염된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로 변해가는 과정 정말 놀랍게 지켜봤는데요. 앞으로 하수처리소 제2용 시설이 포항철강공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내 특급 호텔 주방장 3인방이 전북 전주에서 전통 음식을 호텔식으로 선보입니다. 이들 유명 주방장은 2014 전주 비빔밥 축제 기간인 24일에서 26일까지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전주 고메 페스티벌에 참가해 전주 신미를 활용한 특급 호텔식 메뉴를 개발합니다.
24일에는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총주방장이자 대한민국 요리명장인 박효남 총주방장이, 25일에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 권희열 총주방장이, 26일에는 JW 메리어트 서울호텔 최양옥 총주방장이 향토성을 살린 각각의 특별 메뉴를 제공합니다. 요리는 현장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모든 음식의 조리 과정을 생생하게 보고 맛을 느낄 수 있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다는데요. 매일 80명씩 사흘간 총 240여 명이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토크쇼를 즐기는 이번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축온증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축온증이란 여름철 더위에 지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커진 일교차 때문에 피로를 느끼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축온증은 기억력, 집중력 감퇴와 다른 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온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매일 같은 시각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